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업파티영업병원 소아과에 있는 마성열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사는 감염병 대책위원장도 역시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100일의 유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증가된 건 많지만, 어, 이제 일단 뭐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뭘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경남에서는 이 기치만 하면 뭐 검사를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를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왜 환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분명하게 원인을 찾는 조사가 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0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이고 접종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100일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균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살려고 균이 이제 변이가 스스로 일으키는 겁니다. 이 원인이 하나 될 수 있고요. 이 변이는 병원성이 강해져서 이제 계속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증상이 심하게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변이가 생겼지만 그래도 발생을 많이 하게 되지만 병원성이 떨어져서 증상이 굉장히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방어력, 이런 항체가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면서 이 방어력이 떨어지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접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게 12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어, 백신 접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100일에 노출되면 환자가 될 수 있지만 근데 다행스럽게 대부분 다가 증상이 없어요. 그러나 증상이 없지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일에는 이런 무증상 감염 또는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이 계속 에, 전파를 시키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에는 검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증가 되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현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일의 감염은 도대체 뭘 거냐? 쭉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거 미국 데이터입니다만은 최근 들어 보면 성인과 다음에 청소년에서 100일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서는 사실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시 감염에 대해서 이런 연구화에서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특히 12개월의 아이들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독감의 데이터인데, 독감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주로 이 초중고생이 감염이 되는 특징을 가져서, 이 초중고생들이 감염이 돼서 이 집에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그다음에 성인들한테 전파시키는 뭐 그런 양상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초중고생들은 이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이 앞에 이 그림에서 보신다면 여기가 감염 원인이니까 여기에 속하는 분들의 에, 그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물론 이 나이 어린 나이에서 접종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는 것이 백일의 유행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청소년 시기, 그러니까 11세, 12세 지난 후의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이 백일해가 들어있는 백신 접종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 사회를 비교한다면 청소년에서 또는 성인에서 이 백일해 감염이 격퇴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전파될 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 지역에 저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들은 문제가 되고요. 특히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렇게 이제 기침을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서 이런 영유아에 전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감염된 성인들이 이제 아이들을 전파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접 접촉자의 정의는 뭐냐? 1m 안쪽, 그리고 1시간 이상 환자 접촉한 경우를 우리가 밀접 접촉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밀접 접촉자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은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일부에서는 학교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봤지만 이거 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중시설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증상이 있는 사람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마스크 사용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백일에는 어떤 병이냐? 이 고전적인 백일에는 이 사진과 같이 아주 심한 기침을 하고, 그리고 숨이 넘어뜨시 기침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설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호흡도 발생해서 사망하기도 하고,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뇌전증 또는 이제 경련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 되는 것이 이 백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백일이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대개 이런 그림을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배웠으니까 백일해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일해는 이 증상이 시작한 후에 이런 시기, 이 시기에만 항생제를 써야지만 반응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서 사용을 해도 굉장히 효과가 괜찮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특히 12개월 이하의 어린 아이들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무호흡 이후에 급사한다든지 이런 아주 기침이 심해져서 호흡곤란과 저산소에서 발생하고요. 뇌병증, 경련, 발작 생기고요.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이 DPT 접종 횟수가 많아지면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진행한다 알려져 있어서 백신 접종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백일에는 어떤 것이냐? 자, 2015년도에 안동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백일해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병관리청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은 2012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백일해로 인해서 사망한 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경남 지역에서 이제 그 환자가 발생했지만 이게 뭐 감기하고 뭐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뭐 기침을 좀 심하다 정도지 뭐 거의 비슷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감기와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백일에는 증상이 매우 가볍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시 병원성이 떨어져 있는 백일에 유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백일에가 균 자체에서 이런 돌연변이가 발생함으로써 병원성이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뭐 100일에 발생하고 필리핀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망을 한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100일 환자들은 증상이 가볍고 항생제 반응이 좋다.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 100일에가 계속 우리나라 이렇게 현재처럼 계속 유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100일의 감염 세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아주 이제 우리 현재 상황에서 100일에 의심하는 증상은 뭐냐? 그냥 가벼운 기침을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거는 말이 안 맞고요. 일단 열이 없는 마른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는 100일을 한번 의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콧물, 눈곱이 끼면 100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접촉한 경우 1m 1시간 이상인데 이 이후에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면 100일 의심할 수 있고요. 밤에 발작성 기침 심해지고 기침 후에 구토를 하거나 기침 사이에 웁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는 100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런 환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증상이 가볍다 보니까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서는 100일 환자를 접해 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검사는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성만 보고 100일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작년 2023년 10월에도 이 백일에 처음 이제 경남에 발생했지만 이 최초의 그러니까 이 검사를 했던 의사도 이 환자가 백일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침하니까 검사를 하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발표된 거 보면은 카를의 강기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신 건데 우리가 10세 이상에서 만성 기침을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약 24.5%가 백일해가 원인이었다라는 논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일해가 토착화되어 있으면서 이제 산발적인 발생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백신 접종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그 11세, 12세에서 보면 그 백신을 TD 또는 TDLP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TD 백신 접종하지 마시고요. TDLP 접종을 하시면 좋겠고 지역에서 만약에 백일을 계속 이용한다면 이전에 이런 그 DPT 백신이랑 TDLP 백신 같은 적이 없거나 또는 올해 경우에는 접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스크는 환자, 기침 한 사람만 착용하도록 하면 좋겠고요. 학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접촉 격리는 가능하면 짧게 격리하기 좋겠고 한 개를 쓰게 되면 5일 정도가 격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하지 않도록 좋겠고요. 그나마 이제 교실 환경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고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보다는 백신 접종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들 또 여긴 없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우리 성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우리가 TDF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역학 정보나 임상 정보들이 전문가들 즉 의사들과 공유하는 이런 체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도 이런 방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이 관과 의료기관과의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100일의 감세계를 지금 없거든요.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유행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100일의 병원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역시 고령층과 12개월의 소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현재는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또 감염 문제가 발생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런 100일의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학조사 또는 혈청 역학조사를 통해서 정말 지금 현재처럼 백신 접종을 하면 괜찮을 건지 아니면 서로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현재 보면 미국에 있는 나오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 백신 일정을 많이 정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 감염 역학이 틀리기 때문에 백신 정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뭐 기치만 하면 100일의 검사를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명이 17일 감염이 되고 재판에 강한 100일에 10년 만에 체류행하고 인터뷰도 이렇게 땄습니다. 자, 이러면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했습니다. 언론도 제대로 된 내용을 보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100일이 아닙니다.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 콧물이 심하게 나는 경우, 눈곱이 있는 경우, 가래가 많이 기침하는 경우에는 100일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증상이 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환자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치료가 굉장히 잘 된다. 그렇지만 덜 전의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집에 어른들이, 성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기침을 하면 마스크 반드시 끼워서 애들하고 접촉할 때 조심하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접종률을 계속 현재처럼 높게 유지한다면 불행한 사태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임산부도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 출생 후에 어린 신생아 시기에 감염이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임산부 그러니까 임시 말기에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0일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오늘은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시면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100일에는 현재 유행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잘 해서 이런 그 100일의 유행에서 좀 편하게 또 아주 그 100일의 발생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